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쉬지 않고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일합니다. 문제는 이 장기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무너지고 있어도 몸은 여전히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침묵의 병이라 불립니다. 투석을 시작한 이후에는 식탁 위의 선택 하나하나가 곧 몸에 부담이 됩니다. 칼륨은 심장의 리듬을 흔들고 이는 뼈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몸을 지탱하려면 단백질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줄여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식탁. 그 어려운 균형 속에서 매일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5가지 음식이 있었습니다. 백미. 한때 현미가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절 백미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미의 겨층에는 인과 칼륨이 함께 농축되어 있는데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그 겨층을 스스로 벗어던집니다. 화려한 영양성분표 대신 소화가 쉽고 무기질 부담이 적은 순한 탄수화물만 남긴 것이죠. 투석 후 지친 몸에 부담 없이 들어가는 밥 한 공기.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한 끼였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에게는 안심하고 삼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늘. 짠맛을 포기해야 하는 식탁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간을 세게 할수록 나트륨이 혈압을 밀어올리고 그 압력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비어버린 자리를 마늘이 채웠습니다. 나트륨은 거의 없으면서도 알싸한 향 하나로 국물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게다가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항염 적용까지 더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냈습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투석 환자에게는 그 사실 하나가 식사 시간을 다시 기다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달걀 흰자. 투석은 혈액과 함께 단백질까지 몸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에게는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채우는 것이 숙제가 됩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일수록 인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었죠. 달걀 흰자는 그 딜레마를 풀어낸 몇 안 되는 답이었습니다. 노른자를 덜어내는 순간 고품질 단백질은 그대로 남고 인과 지방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몸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긴 셈이죠. 가장 단순한 재료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몸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붉은 피망. 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게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칼륨은 대체로 색소가 강한 채소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붉은 피망은 그 공식을 조용히 비껴갔습니다. 낮은 칼륨 함량 안에 비타민 A와 C 그리고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리코펜까지 가득 채워 넣은 것이죠. 리코펜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신장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한투성이인 식단 안에서 마음 놓고 색을 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그 붉은빛 한 조각이 밋밋한 식탁에 생기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껍질 벗긴 닭가슴살. 같은 닭고기라도 껍질을 두른 순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껍질에는 나트륨과 인, 지방까지 함께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그것만으로 나트륨과 칼륨, 인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같은 살코기 다른 결과. 화려한 조리법이 아니더라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매 끼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가장 오래 식탁 위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5가지 음식 모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맛도 강렬한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애쓰고 있는 콩팥에게는 그 담백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응원이었습니다. 오늘의 밥 한 공기, 국물 한 술, 반찬 한 조각, 그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